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우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정책 강도를 더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정부가 특별 채권이라든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곧 발표할 것이라 보도를 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난주에는 증시가 강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양 강도가 다소 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금리가 하향된 건 긍정적이었지만 부동산 금리와 연동이 되는 5년물 LPR 금리가 시장 기대보다 좀 보수적으로 하향이 됐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악재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제 어제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서는 지방정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같이 부채를 부담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중국 정부도 본인들이 생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고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유효할 테고,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가 강조한 대로 하반기에는 시기적절하게 부양책이 계속 마련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도 원하는 부분이 원하는 만큼 내리지 않았던 것 같고 부채 리스크도 좀 투자 심리를 좀 민감하게 하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주목해야 될 중국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좀 미중 관계 이슈일 것 같습니다. 우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방중을 통해서 친강 외교부장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까지 만남을 가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대만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좁혀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앞으로 양측은 고위급 인사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친강 외교부장을 다시 미국으로 초청한 점 역시도 긍정적이었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번 회동이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중국이 급한 거는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점이 해결돼야 된다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급하기 때문에 이번 회동이 미중 갈등 우려를 일부 해소시킨 건 맞지만 중국 증시에는 좀 크게 호재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갈등 분위기가 완화된 것 같으면서도 최근 다시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평가를 하고 중국에서는 미국에 근접한 쿠바에다가 군사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미중 갈등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는 어제 중국 재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까지는 현행 취득세를 100% 감면을 연장을 했고 2026년부터 27년까지는 절반 정도 감면을 해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약 5,2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가 비중이 적게는 9%, 많게는 11%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소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 부양책이 계속해서 필요한 시점이고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여전히 좀 위축된 소비 심리 때문에 소비가 좀 예상보다 부진했더라면 하반기에는 이러한 심리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상반기보다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비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 받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단오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는 내일까지 휴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단오절 동안 예상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거라고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도 같이 덩달아 회복이 되는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제조업 경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아무래도 여타 경지 지표들이 다 부진하게 이번에도 집계가 되어서 이번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도 좀 부진한 흐름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